안녕하십니까. 주부를 꿈꾸는 남자, 주꿈남입니다.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퇴근해서 아이들 재우고 집안일 하다 보면 12시가 금방인데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고 시간은 또 언제 이렇게 되었지? 피곤에 쩔어 있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설거지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40분 정도인 것 같은데요.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저녁에 40분이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.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내일을 위한 준비물 챙기다 보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라. 요즘도 아니죠. 작년, 재작년부터인가요? 주부님들 사이에서 식기세척기가 괜찮다. 유행처럼 다들 장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식기세척기가 21년 한 해에 45만 대가 팔렸다고 하니까요.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4인 가구가 320만인 것을 대상으로 본다면 10가구당 1.5가구는 이제 식기세척기를 보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사기 전에는 모르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런 정보는 후기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없고 며느리도 몰라. 식기세척기 판매 대리점에 가셔도 들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꼭 도움이 될 겁니다.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옵션에 포함되고 하니까 아파트 주방이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3, 4년 전만 해도 식기세척기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도 사실 냉장고처럼 필수적으로 모두 다 구매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식기세척기도 기술적으로 아마도 상당히 점프업이 되어가지고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히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다가 확 점프를 해버리잖아요. 사용자들이 이제 쓸만하다라고 느끼는 수준까지 급작스레 기술력이 좋아졌나 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많이들 구매하시고 후기를 보면 엄청 만족하시잖아요. 그래서 한 3, 4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그 이전에 지어진 식기세척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아파트들, 그리고 일반 주택 사시는 분들이 식기세척기를 사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분명히 구매 의사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식기세척기에 대한 성능이나 사용 후기는 이미 다 검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도 아주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식기세척기 종류는 그냥 통짜로 냉장고처럼 독립된 형태의 스탠드형이 있고요. 빌트인이라고 하죠. 딱 맞게 사이즈에 맞게 공간에 넣어서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. 기능적인 차이는 완전 동일하고요. 다른 점은 스탠드형은 배관만 연결하면 그 자체로 외관상 마감이 완료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빌트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구의 한 공간에 배치되는 것이다 보니 이걸 단독으로 외부에 꺼내놨을 때는 안에 전기선이 노출된 상태라든지 마감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. 물론 껍데기, 마감이라고 할게요. 이 마감의 공간만큼 사이즈가 작아서 인테리어에 용이하다. 원하는 공간에 배치하기 쉬우니까요. 미관상 더 보기 좋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상황상 이사갈 때 식기세척기를 떼가는 것을 고려했습니다. 그래서 스탠드형으로 구입을 했죠. 식기세척기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매장도 곳곳을 다 가봤습니다. LG 베스트샵, 삼성 플라자, 백화점, 이마트, 홈플러스 다 돌아보고 가격 비교해서 살 곳을 정하고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고 설치 일자를 조율하면서 오늘 공유드릴 정보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. 유튜브 엄청 많이 보고 검색도 많이 했습니다. 우리 와이프가 몇 날 며칠을 밤새 잠도 안 자고 들여다보더라고요. 그런데 이 정보를 구매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건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계시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. LG든 삼성이든 전자제품 판매 매장에 가보시면 성능,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이죠. 또 아까 말씀드린 빌트인이냐 스탠드냐 이런 타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설명해 줍니다. 영업사원들은 파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? 그렇기도 하거니와 실제 설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식기세척기가 모든 곳에 다 수월하게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, 주방 상판 높이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. 일반적으로 주방 상판 높이가 충분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또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아래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높이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높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별도의 프레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전자제품들이기 때문에 한 기기 위에 또 다른 기기가 있으면 일정 거리를 떼어놔야 한다고 하는데요. 높이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. 가장 좋은 것은 인덕션과 겹치지 않게 설치하는 게 기기에는 가장
가장 좋다고 합니다. 폭도 이 가로 길이죠. 당연히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정도로 확보된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겠죠.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이나 제조사 소비자센터에 전화하셔서 설치 가능한 사이즈를 문의하시고 결정하십시오. 구매하려고 발품, 손품 팔고 에너지 쏟고 대금까지 지급을 다 한 상태인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면 환불은 받겠지만 얼마나 허무하고 그동안 쓴 에너지가 아깝겠어요. 두 번째,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. 식기세척기가 들어간 부분의 주방 상판이 깨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다.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주방 하부장 빼고 그 공간에 식기세척기 넣고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간단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저도 이제 주방 하부장의 구조를 몰랐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. 실제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주방 상판은 대리석인데요. 이 길다란 상판이 통째로 한 개예요. 이 한 개의 상판을 밑에 하부장들이 쭉 연결돼서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. 그런데 하부장 하나를 빼고 식기세척기를 넣다 보니까 그 공간만큼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어졌다. 그 의미는 무엇이냐? 식기세척기가 설치된 위치에 주방 상판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하중이 강하게 실리면 이 상판이 주저앉거나 깨진다는 겁니다. 식기세척기는 전자기기입니다. 이 프레임이 뭘 받쳐주는 용도가 아니에요. 실제로 식기세척기가 주방 상판에 딱 맞닿아 있질 않아요.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러니 아래에서 받쳐주는 지지 역할이 없는 것이죠. 조심히 쓰면 될 거 아니냐. 당연히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. 그런데 식기세척기 150만원짜리 설치해서 만약에라도 상판이 깨지거나 주저앉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식기세척기 산 금액보다 더 큰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 물론 그걸 계기로 더 좋은 대리석 상판으로 교체하고 주방장도 바꿨다고 해도 매수할 때는 이게 좋은지 아닌지를 몰라요. 집 보러 온 사람은. 충분히 가격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손상 없이 새 집이 잘 보존된 집이 제값을 받겠죠. 그리고 저만 그런가요? 새로 지은 아파트 와가지고 멀쩡한 새 대리석 상판 막 구멍 뚫고 멀쩡한 새 주방장을 다 뜯어내고 이런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.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건 제가 너무 구식인가요? 아무튼 이걸 조심하셔야 한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판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을까? 바로 보강입니다. 물론 보강이 완벽한 대안일 수는 없지요. 당연히 보강했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. 그럼 보강은 어떻게 하느냐? 저희 집에 설치기사님께서 설치하시면서 보강 작업을 해주셨어요.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옆 하부장을 뚫어서 가로 지지대를 꼽는 거죠. 그래서 빈 공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 또한 맴짓인 게 멀쩡한 옆장도 뚫어가지고 쇠로 된 사각 파이프를 꼽는 거거든요. 아무튼 여러모로 저는 좀 식기세척기 사는 것도 반대했었고 이렇게 멀쩡한 장들 다 드러내고 옆 장까지 뚫어가지고 지지대 보강 작업까지 하면서 손상을 시키고 이런 거 자체가 좀 너무 아까웠어요. 그거 있잖아요. 뭐랄까, 저는 새 제품일 경우 순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내 새 차를 지금 막 뽑았는데 억지로 투닝을 시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? 이 보강 작업이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선택사항이죠, 당연히.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작업을 했고 여러분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 중요한 정보가 또 있는데요. 식기세척기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빼버린 하부장, 이거를 아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. 이걸 그냥 베란다나 아무데나 방치하시면 비 맞고 직사광선 맞고 해서 색도 다 바래버리고 이 장들 보면 여러 장의 합판을 압축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습기를 머금었다가 말랐다가 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합니다. 합판이 뒤틀린다는 거죠. 그래서 붙여놓은 부분들이 들뜨고 뒤틀리고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세월이 가면 장도 색이 바르기 때문에 나중에 요 칸만 동일한 색으로 맞춰서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. 비슷은 하겠지만 똑같을 수는 없겠죠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 있죠. 안쪽에 장 프레임보다는 문짝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. 사실 안에는 새로 짜서 넣어도 모르죠. 안 보이는데. 그런데 문짝은 요거 한 개만 색이 다르면 보기 싫잖아요. 그래서 이 문만큼은 잘 관리해 주시라. 그런데 뭐 우리 아파트 보면 다 떼가지고 그냥 버리시더라고요. 저희 집은 스탠드형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래 걸레바지라고 하죠. 아래 하부장 다리를 가려주는 이 부분도 잘라냈거든요. 이것도 저는 같이 잘 싸놨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이사 갈 때 식기세척기 떼가도 문짝이랑 아래 걸레바지가 색이 맞는 세트로 다시 설치해 줄 수 있다. 이런 겁니다. 물론 이사나 집에 매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정보겠죠. 마지막으로 이 상판 바로 아래 이 나무 요것도 제가 설치할 때 상판과 식기세척기 그 사이의 틈만큼 이 나무를 잘라서 남겨달라 이렇게 요청
요청을 했었습니다. 앞에서 보면 그래도 나무가 통째로 잘려 나간 게 아니고 빌트인처럼 나무가 이어져 보이면 미관상 더 좋을 것 같아서 나무를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, 기사님이 그 나무보다는 이 스테인리스 사각 파이프가 더 좋다, 하중을 더 잘 견딘다 하셔서 스테인리스 사각 파이프를 빈 공간에 맞게 채운 건데요. 그때는 이 나무를 이렇게 딱 맞게 잘라내는 게 어려워서 이러시나? 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런데 이건 정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이 참 잘했다.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요, 세척하고 살균이 되는데 100도의 온도로 살균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세척이 다 완료되어서 벨이 울리고 식기세척기가 열리면 뜨거운 수증기가 쫙 올라옵니다. 만약에 그냥 나무를 그대로 뒀다면 계속 수증기가 표면에 닿겠죠. 습기를 머금었다가 말랐다를 반복할 겁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무이다 보니까 뒤틀림이나 변색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희가 운 좋게 설치기사님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. 설치 관련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공유드리게 되었고 감사하죠. 그때 기사님께서 자녀 출산일을 며칠 안 남겨두고 있다고 들었었는데요. 설치날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이쁜 아이 출산하셨기를 바라고요. 다른 거 없더라고요. 정말 건강하게 밝게 아이 잘 키우시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응원하겠습니다. 식기세척기 살 때는 엄청 반대했었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다고 아주 손으로 하는 설거지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저희 와이프는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.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평안한 일상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